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모르 파티 하면 뭡니까? 인생을 즐겨라라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아모르 바디는요, 몸을 사랑하라. 예. 몸을 또 사랑하는 것을 즐겨라.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몸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재미있는 인문학 지식들 그리고 건강 지식들까지 함께 이 프로그램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모르바디의 토커분들 제가 지금부터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슬마니아에 도전해서 발군의 육체미를 뽐내신 건강전도사입니다. 민재원 몸짱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약사 민재원입니다. 약학, 건강정보, 그리고 운동법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다음 토커분입니다. 월드 클래스 셰프에서 푸드 칼럼니스트로 변신한 정상원 셰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음식 문화를 맛있게 전하고 있는 음식 스토리텔러 정상원입니다. 오늘도 맛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펼쳐보겠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는데도 막 군침이 돌지 않나요? 예. 기대돼요. 기대됩니다. 자, 다음은요. 로마 바티칸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신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 도슨.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림 읽어드리는 남자 밀수 강사 이창용입니다. 예술 작품속에 담겨져 있는 재미나고 건강한 이야기들 오늘도 열심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1층인데 늘 지하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분은 정말 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오늘 차지한 서프라이즈한 그녀가 왔습니다. 배우 김하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김하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모르바디 오늘의 화두를 던져 볼 텐데 잠깐 제가 비밀 요원으로 변신을 잠깐 할게요. 9988 234 988 234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하영 씨, 예. 건배사로 할 때 9988 244 9988 244 234. 234 9988 234 하시면서 건배사로 많이들 외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뜻이 뭔지 아세요? 뭐 99세가 뭐 어쩌고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한테 지금 가깝지 않다고 그럼요. 흘려 들은 것 같은데요. 좀 알죠. 네. 근데 이게 바로 중년, 노년 사이에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건배사인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아니, 왜요? 얼마나 행복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가자. 호상이네, 호상. 완전 진짜 감사한 건데. 자, 여기서 질문.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양제? 역시 직업병증. 약사적인 접근으로 가시는구나. 영양제. 셰프님, 먹는 것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먹는 것에 대한 지식. 긍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완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아니 이런 게 시간이 쫓기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치.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신 그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 바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가는 세월, 그리고 악화되는 건강, 어떻게 잡아서 천천히 늙어갈 것인가. 이거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연장선에서 우리 민재원 약사님께서 굉장히 핫한 라이프 트렌드 알고 계시다고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 천천히 늙자는 저속 노화가 급부상을 했죠. 우리 실제 나이보다 신체 나이는 최대한 천천히 늙어보자. 신체 노화 속도를 늦춰보자는 게 바로 저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중장년층은 실제 나이보다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죠. 청년층의 경우에는 이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등 신체 노화 징후가 이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늘면서 부모 세대보다
빨리 늙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속 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 세대에서 최근 신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음식이나 운동법 그리고 생활 습관 등 건강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이 저속 노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우리 아모르 바디를 통해서 천천히 잘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불로불사 노화를 잡으려던 사람들입니다. 자, 천천히 늙는다, 세월을 잡는다, 나아가서 젊음을 잡고 싶다. 뭐 이런 욕망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항상 가지고 있죠. 맞아요. 저도 늙기 싫어요. 지금 막 부여잡고 계시잖아요. 잡고 있어요. 시간을 잡고 있어요. 네, 여러분 노화가 뭘까요? 노화. 말 그대로 늙어가는 거. 네, 이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생명체의 점진적인 기능 그리고 그 생명력과 생식력이 감소를 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생물학적 현상이거든요.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화는 당연한 거다 순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면서 막 피하고 싶은 거겠죠. 특히나 권력자들은 이제 이룬 게 좀 많으니까 야 이제 건강보다도 영원히 살고 싶다. 불로불사, 불로초를 이렇게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불로초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진시황? 진나라의 진시황. 이쯤 되면은 거의 우리 고정 패널 같으신 분인데 이분 뭐 제주도까지 탐험대를 막 파견해서 서복. 네, 그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마지막엔 또 수은을 그렇게 먹다가 수은 때문에 수명이 좀 당겨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진시황의 불로초를 향한 욕망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원조가 진시황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원조가 따로 있어요? 진시황보다도 이 불로초를 찾아 헤맨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기간은 한 수천 년도 앞섰고요. 심지어 이 사람은 진시황과는 다릅니다.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있었나요, 불로초가? 불로초라는 게 실제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인물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이 부조에 담겨져 있는 주인공 길가메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근 그 마블 시리즈 영화의 네. 이터널스의 마동석 씨가 주연했던 그 배역이 바로 길가메시인데 저는 캐스팅이 정말 찰떡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네요. 우측편의 유물이 이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점토판이에요. 일단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전설에 따르면 반인 반신입니다. 몸의 한 3분의 2 정도가 신이었고 3분의 1만 인간이었다라고 전해져요. 신조차도 우습게하는 그냥 아나무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남자가 불로초를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평생 함께 여행을 했었던 모험을 하던 친구가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순간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력, 이 부귀영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때 당시 인간 가운데 실제 영생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우툰 아피시팀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냥 자막으로 볼게요. 힘겹게 그에게 찾아가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바닷속 깊이 잠들어 있는 불로초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파도를 뚫고 그 가시 덩굴을 헤쳐 지나가서 겨우겨우 불로초를 얻는데 성공하는데 문제는 불로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메시는 영생을 얻지는 못했었다는 거예요. 왜요?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집으로 되돌아오던 길에 땀이 좀 많이 났던지 목욕을 하던 중에 그 옆에 놓아둔 불로초를 지나가던 뱀이 넙죽 먹어버립니다. 아니 먼저 넘었어야죠. 그 순간 길가메시는 이게 인간의 숙명이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은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 필멸자의 운명을 타고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불로불사가 신기루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또 잡고 싶은 게 네.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생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술 작품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것.
16세기 루카스 크라나의 젊음의 셈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목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목욕인가요?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샘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길 바라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런 젊음의 샘이라는 주제로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작품으로도 펼쳐져 있는데요. 어딘가에 가면 젊음의 샘이 있다더라. 그리고 그 샘에서 목욕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더라라는 전설이 이 서구 유럽 문화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왔었거든요. 뭐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는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트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역사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 젊음의 샘과 관련된 명확한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크티오 파케족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바로 젊음의 샘 때문이다. 다시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왜 이 부족 사람들은 이토록 오래 사는 걸까? 왜 하나같이 장수하는 걸까라고 궁금해하다 아마도 이 부족 마을에 전설 속에 등장하는 젊음의 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오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전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믿은 건지 아니면 믿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때도 영원히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건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네요. 갑자기 우리 토커분들한테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실제 어떤 젊음의 샘이 있다고 쳐요. 들었어. 가실 거예요? 근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갔다 오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젊음의 샘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저는 안 갑니다. 안 가요? 전 절대 안 갑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가보긴 할 것 같아. 물에 몸만 담그면은 뭐 나이스리라는 주름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다가 죽을 확률이 30%예요.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도착을 해야죠. 그런데 셰프님, 네. 아직도 이 없는 불로초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최근에도 독특한 자신만의 회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사슴 옆에서 굉장히 방긋 웃고 계신데요. 이게 2022년 러시아 탐사 보도 매체 프로액트에 따르면은요, 이 젊음과 활력을 위해서 이 푸틴이 미신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녹혈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혈요법이요? 네, 녹용에서 나오는 이 피 같은 액체들을 이용해서 목욕도 하고 그걸 마시기도 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또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러시아 보건당국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 푸틴의 명령을 받아서 노화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 평균 수명이 68세, 푸틴이 지금 72세니까 약간 넘어섰어요. 아마 이 굉장히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푸틴 입장에서도 이 영생만큼은 정말 놓치지 않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회춘 약까지 만들려고 지시를 내렸다는데 이런 게 뭐 만들어라? 그러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약사님?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 현대판 불로초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요?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이 세계적으로 이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2050년에 전 세계 80세 이상 인구가 201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한민국은 2024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동시에 이 항노화와 저속 노화에 관한 관심이 더 폭발하게 된 거죠. 그럼 인류는 정말 늦지 않는 방법, 현대판 불로초를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미 세계적으로 항노화 약물에 대한 수많은 임상 실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약 한 알로 노화의 속도를 잡는 세상이 도래할 것인가 하는 이목이 사실 집중이 되고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진시황이 무덤에서 나는 왜 지금 태어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나는 왜 그때 태어났나? 진짜 무덤에서 진짜 벌떡 일어날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문득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2023년 기준 전 세계인의 기대 수명이 73.2세였거든요. 네. 근데 이런 흐름이면 과연 인간은 최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5억 달러를 걸고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5억 달러면 얼마? 그걸 왜 내기를 그 돈 이게 있으면? 오스타드와 올산스키 내기라고 하는 보도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스티븐 오스타드라고 하는 분은 앨리바마 대학교의 장수연구소 소장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거 이러면은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친구인 올산스키, 이분은 통계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인류 통계학자인데 아무리 약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요법들이 생겨난다 그래도 130세 이상은 힘들다. 두 분이 갑론을박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내기하자. 라고 해서 내기를 한 거죠. 1999년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2000년대생이 과연 150살을 살 수 있는가? 그러면 2150년까지 내기가 이어집니다. 이분들은 아마 생존에 계시기 힘들고 그래서 계약서를 어떻게 썼냐면 후손들이 돈을 받는 걸로 하자. 이게 지금 이게 계속 이자가 붙어서 마지막에는 한 6,700억 정도가 된다.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합니다. 아니 후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렇죠. 1,700억. 양쪽 집안에서 서로 기도드리고 있겠네요. 아니 진짜 이렇게 내노라 하는 석학들이 내기까지 했다는 거는 이쯤 되면 불로장생을 진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현재 기록은 기네스북에 이제 122세 122세. 네. 와, 프랑스 여성분이 지금 현재까지 기록돼요.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궁금해져요. 어떻게 하면 세월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 궁금해집니다, 진짜. 네, 그 이야기의 해답을 이 남자에게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굽니까? Don't Die라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기도 한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남자가 젊은 날 건강을 크게 한번 잃은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인지 더 이상 늙고 싶지 않은 욕망에 빠져들기 시작했었고 그는 이후 자신의 재산 매년 27억 원 정도를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실험을 하길래 어떤 도전을 하고 있길래 매년 27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 남자가 하는 실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 수혈이라고요. 피 수혈? 네. 2023년 대략 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남자는 젊은 혈장을 직접 수혈받기 시작하는데 17살의 자신의 아들로부터 기증을 받은 피를 자기 몸에 수혈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그렇게 수혈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피는 70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수혈을 하는 일종의 피 교환을 진행을 했던 거죠. 대물림을 거꾸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진짜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브라이언 존슨의 실험의 결과를 좀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6개월간의 실험 결과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그렇게 썼는데. 본인은 6개월 동안 실험을 했지만 크게 건강에 이득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실험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의사들의 건강 진단은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체 검사를 해봤더니 37세의 심장과 18살의 폐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이 남자의 프로젝트가 계속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과가 낳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이런 피수혈 같은 극단적인 실험보다는 사실 브라이언 존슨이 다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브라이언 존슨의 회춘 그 비밀의 열쇠는요. 바로 그의 하루 일과를 보시면 되는데요. 각종 실험을 하면서 그의 일상 생활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오전 11시 이후에 금식이요? 오후 11시 이후가 아니고? 네, 오전.
그냥 저분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쫄쫄 굶으신 것 같은데. 아유, 근데 대단한 게 브라이언 존슨은 보니까 생활 속에서 아모르 바디를 실천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수면은 세포의 재생과 노화 방지 중요한 요소인데 항상 규칙적으로 주무시잖아요. 또 일어나는 시간도 규칙적이고 또 이제 식습관을 보면요. 이른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습관은 또 노화와 관련된 심혈관 질환, 당뇨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꾸준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아모르바디의 길이 쉬운 일이 저는 아닙니다. 손님으로 만나기도 힘들고 결국 이분의 이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이 노화를 잡는 키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천천히 나이 드는 방법 좀 어떻게 좀 잡히시는 것 같아요? 깝깝해하셔요, 깝깝해. 쉽지 않은 내용들이 쉽지 많아서 않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가볼까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노화를 잡는 데 있어서 이 먹는 건 역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노화 잡는 식탁입니다. 네. 자, 이창용 도스트님. 특별한 노화 방지식을 즐긴 인물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노화 방지식을 평생 즐겨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중국의 절세 미녀 경국지색의 표상 바로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눈웃음 한 번에 온갖 교태가 나와 단장한 궁궐의 미녀들이 낯빛을 잃었다. 미인의 그냥 뭐 대명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이쁘시네요. 양귀비는 뛰어난 미모와 예술적 감각으로 당시 현종의 마음을 한눈에 한 번에 사로잡았던 여인으로 불리우는데요. 그때 당시 양귀비는 이 아름다움을 영원히 좀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아름다움으로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이 미모가 계속 유지되어야 내가 이 황제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양귀비가 즐겨 먹었던 음식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리치. 중국에서는 여지라고 불리우는 과일이에요. 리치는 기록에 따르면 중국에선 기원전 2000년부터 재배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만큼이나 역사도 오래되었고요. 과일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당도가 뛰어나고 맛있다 보니 오래전부터 중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던 과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귀비가 리치의 맛을 보더니 푹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종은 이 양귀비를 기쁘게 해줄 요량으로 매일매일 신선한 리치를 장안성으로 배송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문제는 지금의 남부 지역인 관둥성, 수찬성 이 지역이 리치의 주요 생산지인데 서기 7세기경에 1000km를 배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 비행기로도 몇 시간 가야 되는데. 그럼요. 아마 3시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 만에 옮길 수 있는 리치 급송 운송 체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1000km를? 산지 직송이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 1000km 단위를 세분화해서 역참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참마다 전부 다 말을 배치를 하고 관등성에서 기수 한 명이 리치를 둘러매고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의 힘이 떨어질 때쯤 다른 역참에 도착을 하면 다른 말로 갈아타서 또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귀비의 마음은 사로잡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단 한 사람만의 입을 즐겁게 만들려고 전 국민을 동원한 사업이다 보니까 당시 민심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아, 이제 양귀비 하면 리치가 먼저 떠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사실 저도 뭐 리치를 먹어봤지만 이게 새콤달콤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이게 진짜 그러면 젊음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 리치에는 비타민C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새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혈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음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안 좋아요. 리치도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혈당, 저혈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니 노화 잡는 음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나 노화를 잡으려고 지금 안달복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회춘한 사례는 좀 되게 극히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원 셰프님, 이렇게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조선에 놀라운 회춘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조선시대 회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검은 머리가 다시 나서 이제 두어치가량이 되었다. 다시 새이가 난다는 말은 옛말에서나 들었는데 이건 역시 보통과 다른 일이다. 검은 머리가 나고 이가 새로 돋았다는 게 이분이 80세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 누굽니까? 조선시대 장수왕 영조입니다. 아, 저희 단골 네. 손님이세요. 네. 영조. (83세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시에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5.1세밖에 안 됐어요. 영배를 네, 근데 영조가 건강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약골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장수를 이룬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관리가 정말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 영조실록은 조선 건강실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건공탕이라는 음료, 탕약이 등장합니다. 건강에 공을 세운 탕약이다 해서 영조가 이름을 하사한 탕약이에요. 차가운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화 개선에도 효과를 주고 있죠. 승하기 하루 전에도 건공탕을 드셨다고요. 야. 한 23년 동안 장복을 하신 건데요. 어쩌면 이렇게 건강에 공을 세운 탕약이란 이름을 하사받을 정도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가 진짜 아까 70, 80에? 네, 80에. 80에 이가 새로 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종종 뭐 검은 머리가 다시 났다라는 케이스는 있긴 한데 아마 그 숨어있던 영구치가 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영구치가 빠진 자리에 새로운 이가 나는 것은 사실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구치는 한 번 나면 다시 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 영조의 건강 비법이 영조가 먹은 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소식을 하면서 건강을 잘 돌본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 무분별한 식습관 또는 과식으로 이 비만, 성인병을 앓다가 단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에 비해 영조는 60이 가까워질 때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영조 같나요? 네, 다른 왕들보다 이 수라도 5번에서 3번으로 줄였고요. 또 비교적 소식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죠. 저도 사실 동의해요. 실제 비만과 노화가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2022년 그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재범 교수 연구팀은요, 이 비만이 내장지방세포의 빠른 노화를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노화된 지방세포가 축적되면요, 염증 반응,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뭐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대사성 질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 내장 지방이 감소하면 세포 노화가 지연되고 염증 반응은 당연히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비만을 21세기 주요 질병인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이 외형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건강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속 노화를 위한 비만 관리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노화를 잡으려면 결국 비만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또 잘 먹어야 한다. 가장 단순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건강한 몸을 얻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저속 노화 방법 어떻게 좀 잡히셨어요? 이제 확실히 알긴 하겠지만 좀 더 필요합니까? 지금부터는요, 몸 건강을 마스터한 주인공을 수사하는 시간. 다들 우리 수사관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김하영 씨, 아침마다 뭘 쫓아낸다고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뭘 그렇게 쫓아내시느라 바쁘신 겁니까?
제가 뭐 아침마다 다들 뭐 조금씩 뭐 쫓아내시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시는 타입이신데 요즘 지독하게 집착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뭔가요? 제가 좀 집착 좀 심하죠. 집착할 수밖에 없죠. 오호. 의심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철벽 치고 계시는 게 있다던데. 아니, 요즘 세상에 의심이 많아야죠. 철벽 치면서 살아야죠. 어떻게 다 믿으면서 살아요. 오호, 김하영 씨. 지금 보니까 대답을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이죠, 김하영 씨, 뭔가 있다라는 촉이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로 캐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씨의 바디 프로파일러,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강아지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깨우러 올라오는 거죠, 보통. 몇 시에 깨워요? 잠깐만. 대중 없어요. 자기들이 배고플 때? 아유 참. 왜 여기 누워 니가? 진짜. 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유. 아이고 까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 폼롤러를 쫓아내는 거군요. 아니요, 폼롤러는 소중한데 이걸 왜 쫓아내요? 제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지방, 독소들 얘네들 쫓아낸다는 얘기거든요. 얘네들을 쫓아내야지 몸이 안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꼼지락꼼지락 그렇죠. 저렇게 림프절 있는 데를. 근데 정말 겨드랑이를 풀어주잖아요? 너무 시원하고 아픈데 너무 시원. 그리고 팔뚝살도 줄어들어요. 그게 여기를 풀어줘야지 팔뚝살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독소도 배출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지. 살이 잘 빠지지 않아 보인다면 집중해주세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준비하였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제 헬스장도 가긴 하는데 저렇게 이제 집에서 예, 홈트 하시는 홈트. 거예요? 홈트로 제가 딱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딱 보는데 그게 딱 습관을 들리는 게 중요한데. 쉽질 않아요. 아침마다 하시는 네, 거예요? 저희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좋은 몇 습관이라고. 분 하세요, 몇 분? 10분.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탄력도 떨어지고 노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살도 더디게 빠지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약간 고강도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 정도면 뭐 잘 버틸 수 있지. 뭐. 뭘 버티시는 거예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이제 낚는 고기들이 대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낚아 올리려면 팔다리 힘이 좋아야 돼서 이 정도 운동은 해줘야 되거든요. 잡으려고. 저 1m 25. 저거 1m 25. 저 합성한 거 아니죠? 와, 멋있다. 와. 아니, 저는 놀라운 게 김하영 씨가 진짜 눈 뜨자마자 아모르 바디를 하는 이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원래 이렇게 꾸준히 쭉 해오던 건가요? 근데 확실히 40대가 되니까 몸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피부도 고민이 되고 조금씩 막 살이 붙기 시작하니까 더 늙기 전에 관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루틴을 만들게 된 거예요. 살짝 땀나게 운동하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보면 장점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귀찮다고 운동을 하지 않고 지내면 노화나 이런 질병 발생이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이 근육과 관절, 그다음에 대사 기능을 끊임없이 발달 개선하는 데 중요한데 좋은 루틴을 정말 갖고 계시고 또 아침부터 이 노화 속도를 제대로 잘 잡고 계시는 것 같네요. 칭찬받으셨어요. 다행이다. 노화 속도를 아주 잘 잡고 있다는 우리 김하영 씨. 지금 저희가 아침만 봤잖아요. 자, 김하영 씨의 일상 계속 만나보시죠. 이제 좀 했으니까 밥 좀 먹어봐야지. 뭘 먹을까? 냉장고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되게 뭐가 많네요. 네, 집에서 거의 다 해먹으려고 해가지고 예전에 정말 배달 음식을 많이 신선한 먹 직접 채소들이 꽤 네. 있네요. 양배추다. 오, 저도 양배추 엄청 좋아하는데. 그 요즘 꽂히셨다는 게 바로 네. 양배추. 제 보물입니다. 제가 집착한.
제가 요즘 이제 40이 넘다 보니까 먹는 족족살로 가더라고요. 근데 위에도 부담이 덜 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그런 보물을 찾았습니다. 한번 제 보물 창고 보실래요? 보여주세요. 제 보물 창고 여기 있습니다. 양배추를 아예. 근데 양배추는 진짜 보관이 꽤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의 메뉴는요. 양배추 피자랑요. 양배추 숙주 차돌찜. 되게 거창하죠. 이렇게 하면. 뭔가 진짜 저는 집에서 간단하게 워낙에 이제 스케줄 있거나 그러면은 막 해먹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저 정말 무슨 소스예요? 계란이에요? 계란물에 그냥 후추랑 소금 좀 뿌린 거예요.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다 양배추가 들어간 요리예요? 와, 요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먹는 것도 좋아하고 야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고지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양배추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 양배추 자체가 식이섬유도 많고 칼로리가 낮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피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저도 좀 놀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허리랑 뱃살 요게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장까지 좀 건강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식사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 대식가로 알고 있는. 네, 맞아요. 진짜요? 저는 와. 워낙에 다들 유명하세요. 몸매를 계속 꾸준히 유지를.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죠. 마무리가 있어요. 아, 그럼요. 약인가요? 비타민 같은데요. 근데 냉장고에서 꺼내셔서.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이거요? 이거 BNR 17이라는 유산균이거든요. 유산균이면 냉장고에 넣어야지. 제가 나름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양을 줄이는 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촬영이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식단 관리도 좀 어렵고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많이 불안한데 이 BNR 17이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식욕도 조절해준다고 해서 제가 꾸준히 먹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엄마 갔다 올게. 응? 알았죠? 엄마 금방 올게. 알았지? 있어? 자, 김하영 씨 이제 외출 전까지 저희가 또 만나봤는데 김하영 씨의 식탁을 함께 봤거든요. 우리 정상원 셰프님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있는 건가요? 양배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양배추하고 같이 단백질 같이 드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성분들을 함께 먹을 수 있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면서 식단을 정말 유심히 봤어요. 제가 꼭 따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식단과 함께 또 신경 쓰는 것도 있다면서요. 제가 또 하나 챙겨 먹는 게 있는데 BNR 17 유산균을 섭취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재료는 바꿨지만 아직 양을 엄청 줄이지 못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먹으면서 이게 재료는 줄였지만 이게 다 살로 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되던 차에 체지방 감소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이어트 유산균이 있다고 해가지고 먹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BNR 17 유산균이 장도 건강해지고 이게 허리랑 엉덩이 둘레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이거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서 그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약사님? 네, 응. BNR17은 한국인의 모유에서 배양한 유산균인데요.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이 건강한 여성의 질과 모유뿐만 아니라 장에 서식하는 균종으로 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그러면 살 빠지는데도 도움을 주는 건가요? BNR17은요, 식약처로부터 최초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은 유산균이기도 하거든요. 실제 BNR17의 체지방 감소 기능에 대해서 인체 적용 실험을 해봤는데 과체중 비만 그룹이 12주 동안 BNR17을 섭취했더니 이 허리둘레가요, 95cm에서 90cm로 줄었다고 합니다. 5cm가. 네,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BNR17을 섭취한 실험군의 체중과 이 엉덩이 둘레,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BNR17을 먹으면서 좀 신기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밥을 먹어도 먹고 나가지고 그 허기짐을 금방 느꼈거든요. 그 허기짐이 덜하다는 거.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란 친구가 있어요. 얘가 고장나면 배가 불러도 부른지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렙틴 저항성이 생긴 분들이 자꾸 허기가 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BNR17이 들어가면 렙틴의 분비량을 조절을 해주면서 이 가짜 식욕이 발생하는 거를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을 먹고 일어선과 동시에 디저트를 시킬까? 그치. 하면서 항상 그치. 배달 어플을 이렇게 봐요. 왜냐면 허기가 있으면 계속 먹고 그러면 또 살찌고 기껏 뺀 살을 또 요요 현상을 겪고 이게 결국은 반복이죠, 악순환이 반복. 반복이 되는 맞아요. 거죠. 그 고리를 이제 끊어내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김하영 씨의 건강한 생활 다시 수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는지 궁금하다. 너무 신나 보이네요. 카페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네, 오셨어요. 와, 오늘 스콘 많다. 저 혹시 옥수수 스콘이에요? 네, 옥수수 콘이에요. 하영님이 좋아하시는. 단골 손님이세요. 옥수수콘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자주 드시는데 살도 안 찌시고 저렇게 몸매 유지하시는 거 보면은 참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부럽고 너무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거 다 주문했다고요, 지금? 지금. 혼자서? 밥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옥수수 스콘 하나가 아니었어요. 저렇게 드시면 양배추가 의미 왜 양배추를 드시고 나와서 아우. 아니 그냥 밥을 2공기 드시고 저걸 안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우, 또 그게 밥이랑 그죠?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제가 진짜 디저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디저트는 탄수화물이어가지고 살찌는 건 당연한 건데 BNR17이 탄수화물을 단당류에서 다당류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덜 찐다는 거죠. 그래서 디저트 먹을 때도 솔직히 뭐 부담이 없어요. 원래는 더 드셨나요? 너무 세죠. 더 드셨어요? 와. 김하영 씨,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지금 프로파일러님들 이거 디저트 먹는 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먼저 한마디 하자면 저 진짜 디저트는 정말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일주일 내내 일하니까 가끔은 절 위한 선물로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거 또 먹어줘야 스트레스도 맞아. 풀리고 마음에 또 행복이 찾아오는 거니까. 저는 매일 이렇게 디저트를 드시는 줄 알고 살짝 놀란감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또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디저트를 드시고 나서 이제 BNR17을 챙겨 먹는 습관이었는데요. 이 BNR17이 단당류를 뭉쳐서 다당류로 전환시켜주기 때문이거든요. 이 다당류는 분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체내 흡수가 쉽지 않아서 배출이 더 잘 되는 거고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이 BNR17을 투여한 동물의 대변에서 이 다당류의 함량이요 5배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조금 안심이 되네요. 아니 진짜 이 BNR17 먹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아모르바디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건강 지식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잖아요. BNR17이 근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나이가 들면 이 노화에 따라서 근육도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우리 몸에 근육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의 분해는 빠르게 또 합성은 느려지게 돼요. 근데 BNR17은 근육을 분해하는 유전자의 발현은 줄이고 합성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섭취하시면 이 근육량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진짜 꾸준하게 계속 챙겨 먹어야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김하영 씨를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김하영 씨가 우리 아모르바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천천히 늙기 위해서는 결국엔 살이 중요하다. 그걸 진짜 크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이 건강하게 살 빼고 건강하게 살아요. 다양한 토크로 건강을 꽉 잡아본 오늘의 아모르바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자, 혹시나 휴일이라고 또 건강관리 풀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매일 꾸준히 몸에 좋은 식사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유익한 아모르바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오늘의 화두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 음식의 재료, 원재료를 바꿨다. 밥상이 바뀌어야 돼요. 이 먹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심지어 농장을 전장 안에다가 지어버린 사람들까지. 농장을 전시에.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